산부인과 의상 확인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임신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내용이에요. 이때까지는 피임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제 성병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출산율은 많이 낮아졌죠. 그런데 결혼을 하셨는 분들은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를 넘어가면은 기형아 출생 확률도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뭐 염색체 기형 같은 것들은 엄마의 나이, 아빠의 나이에 좀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의 나이가 35세가 만으로예요. 만으로 35세가 넘어가게 되면 다운 증후군 확률이 확 증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안함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했으면은 뭐 안 했지 했는 분들은 빨리 아기를 낳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 내가 생리가 정확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배란이 일정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쯤에 배란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관계를 했을 때 임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거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가 내가 어떤 때는 28일, 어떤 때는 40일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한다. 그럴 때는 배란이 일정하지 않거나 아예 배란이 되지 않는 그 주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배란일을 잡으셔야 돼요. 배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배택이 있죠. 배란 테스트기. 그거는 그 후향적인 방법이에요. 뜻이 뭐냐면은 배란이 언제 될까를 예측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배란이 되었을 때 이거 되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되고 나서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란을 예측할 때 언제쯤 배란이 되겠다라는 거를 볼 때는 배란 초음파를 봐요. 그래서 그 생리가 끝나고 며칠 지나서부터 이거는 주기에 따라서 좀 다르신데요. 보통은 저는 생리 시작했는지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보통 보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주기를 가지신 분들, 28일에서 30일 주기 있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그 양쪽 난소 중에서 한 군데에 한 개의 난포가 선택돼서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때부터 그 난포를 찾아봐요. 찾아봐서 얘가 그 어떻게 커가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크기가 뭐 1.5cm였다가 1.7cm, 1.9cm 이렇게 이제 커가는 거를 봐가지고 그 이 시기쯤 되면 이날의 배란이 되겠습니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딱 어떤 똑같은 속도로 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1.5cm였다가 다음번 볼 때 1.8cm가 되는 경우도 있고 1.7cm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배란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보통 2번 혹은 3번 이렇게 봐가지고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봐가지고 언제가 배란일입니다 잡아드리고요. 저는 권유를 드리는 게 배란일 전날 그리고 배란일 다음날 관계를 한 번씩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간격을 어느 정도 띄우는 이유는요, 너무 자주 관계를 하게 되면은 배출되는 정자 수라든지 얘들의 이제 퀄리티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하기 전에는 2, 3일간은 그래도 금욕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자주 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간격을 좀 두고 하는 게 조금 확률이 높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길 권유를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배란이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시도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나가면 뭐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한 3사이클 정도를 그 배란이를 잡아서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계속 잘 안 돼요. 그런데 임신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생각보다는 좀 낮거든요. 모든 게 정상적인 부부에 있어서 남성적인 요인, 여성적인 요인 다 뭐 문제 없을 때 우리가 임신될 수 있는 확률이 30%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피임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막 임신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임신을 또 하려고 했을 때는
그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좀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확률 자체가 높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됐다 그래서 되게 절망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고요. 한 60-70%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문제가 없어도.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한 서너 번 정도 나를 잡아서 관계를 해봤는데 임신이 계속 안 된다 이랬을 때는 남편분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오시면 암 검사랑 초음파 검사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보통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침습적인 검사는 조금 더 지나서 계속 문제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자 측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정자 수가 적을 수가 있고요. 뭐 무정자증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무정자증은 정자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어느 수치보다 좀 적으면은 무정자증이라고도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정자 수가 괜찮더라도 얘들이 뭐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제 활동성이 너무 적다든지 그 굉장히 안 움직이는 애들은 그 사정이 되고 나서도 얘들이 그 치고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나팔관 쪽까지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애들은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배란일만 계속 받지는 마시고요. 배란일 받아서 한 3-4번 정도 관계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남편부터 검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좀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유가 없거나 정말 이제 정자가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게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난임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는 시술이 나를 잡아가지고 인공수정이거든요. 인공수정은 그 배란이를 잡는 거는 같고요. 그 시기가 됐을 때 그 정액에서 보면은 정자가 조금 활동성이 안 좋더라도 보면 좋은 애들이 좀 있어요. 모양이 괜찮고 활동성이 좋은 그런 전자를 골라가지고 넣어주는 거거든요. 인공수정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말은 뭐 거창하죠. 인공수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대단한 뭐 시술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이때 이제 배란이 되는 시기 때 좋은 정자를 골라서 자궁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넣는 과정은요, 우리 암 검사할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궁 안쪽으로 해서 그 주사기 플라스틱 튜브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얇은 그 튜브로 사이로 그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거든요. 정자들을 직접 자궁 안으로. 그러면 그 확률이 올라가죠. 얘들이 이제 선별된 정자인데다가 얘들이 퀄리티가 좋은 애들인 거죠. 그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퀄리티가 좋은 애들이니까 뭐 수정되거나 이제 활동성이 좋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고요. 그리고 자궁 밖에서 사정이 되는 게 아니고 자궁 안쪽으로 직접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가야 할 길이 짧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지쳐서 못 가거나 탈락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적고 수정될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뭐 쉽게 해보실 수 있어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런데 뭐 인공수정으로도 안 된다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전에 자궁 내막증이나 골반염 그런 것 때문에 나팔관이 뭐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막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시험관 아기로 넘어가셔야 돼요. 시험관 아기랑 인공수정이 다른 점은 뭐냐면요, 시험관 아기는 그 배란을 많이 시켜요. 과배란을 일부러 시켜서 배란이 굉장히 많이 되게 만들어요. 양측 난소에서 여러 개의 배란을 만들어서 그거가 자연스럽게 배란되도록 두는 게 아니고요. 그 배란되기 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씩 뽑아요. 그 난포 안에서 난자를 뽑아내서 바깥쪽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악이라는 게 그 테스트 튜브에서 그 수정을 시켜서 얘들을 조금 더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 배알을 그 자궁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적인 수정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수정을 시켜서 그 배알을 넣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관 아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과배란을 시키는 과정이 여성의 좀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배란은 원래 한 주기에 한 번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배란을 시키는 경우에는 뭐 열 몇 개씩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난소 양쪽이 다 좀 커지고요. 뚱뚱해지면서 무겁죠. 그래서 몸도 이제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란이 너무 안 돼도 문제지만 많이 됐을 때 뭐 복수가 찬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이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그 난포 하나하나에서 찔러서 난자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이 된다는 거. 근데 배아 이식은 똑같아요. 인공수정이랑 비슷해요. 그냥 자궁 안에 쏙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아 이식을 하고 나서 며칠이 이제 지나서 피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수치를 봐가지고 임신이다 비임신이다 요거를 확인을 해드리고 임신 수치가 계속 정상적으로 증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뭐 약을 먹거나 뭐 질정제 사용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스텝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보통 불임을 진단을 하는 게 1년간 정상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임신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불임 진단을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뭐 꼭 언제까지나 아기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너무 계속 그 불임 진단을 받을 때까지 시도를 하시기보다는 빨리 뭔가 확인을 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39세일 때랑 41세일 때랑 이런 임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이가 좀 덜 들었을 때 그래서 시도를 해가지고 임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다른 방법들을 쓰더라도 나이가 내가 2살, 3살 더 먹어버리면 임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확 떨어져 가요. 그래서 내가 임신을 안 할 거면 몰라도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기를 가지겠다고 생각을 하셨는 분이면 빨리빨리 조금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이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배란 초음파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비용이 비싸지도 않으니까 병원 와가지고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겪어봤는 그 케이스들은 마음이 조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임신이 잘 안 돼요. 이게 좀 개인적인 경험인 것도 있는데, 예민하시고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임신이 잘 안 되고 뭐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임신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컨디션이 많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임신이 잘 안 돼요. 생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이런 이제 제반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후세를 위한 이제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거고, 피곤하고 뭐 컨디션 안 좋을 땐 생리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 컨디션을 가장 좋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스트레스,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내가 뭐 빨리 임신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분들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뭐 시험관 아기를 5번 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쉬는 뭐 3개월 만에 자연 임신이 됐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 자꾸 임신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고 있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임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